말씀 주신 대로 영수회담 정해진 사항이 없다. 이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인데 안 만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돼요? 저는 우회적인 거부 표시를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을 때 우리 영수회담 합시다. 이 민생 대단히 시급합니다라고 했더니 국회가 먼저 정비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실 워딩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말은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누가 더 급한가, 누가 더 만나자고 해야 되는가와 관련한 고민이 있어요.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로를 깔아주겠다, 뭘 정비하겠다, 대단히 많은 약속을 했어요. 이거 공연불 될 겁니다. 왜? 민주당의 협조 없으면요. 다 입법 사안이니까요. 예산이 다 책정돼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말은 하면서 그 강론을 채워나가지 않고 만나지조차 않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태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무의미했다고 하는데 지난 영수회담이 그때도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공개로 들어가면 사실상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어떤 준비가 있어서 준비를 미리 해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딱 비공개 들어가 봤더니 대통령이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데 이게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기보단 자기 말을 사실상 쏟아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그 급한 거는 누구한테 더 있나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어요. 아니 대통령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 제가 네. 방송 나면 계속 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대통령은 네. 대통령 자리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자기 목표가 끝났어요. 네, 더 목적이 이상 하고 싶은 게 달성됐습니다. 없어요. 네. 예? 5년간 누려야 되는데 권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려야 되는데 뭐 하라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 협조를 얻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했을 때 정말로 나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임기 중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다면 당연히 야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야당을 실제로 설득하려면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원들 관저로 불러서 네. 저녁도 뭐 같이 먹으면서 솔직한 얘기도 좀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왜 만나냐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만날 필요도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시간 저녁이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지. 왜 야당 대표 만나고 골치 아프게 날마다 해피아워야. 아니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와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 들어주고 아니.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야당의 협조를 꼭 얻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네. 반드시 만나도 왜 안 만나겠어요. 야당 대표 설득 못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없고 네.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같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데 저는 그 절실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네. 근데 왜 이렇게 날마다 항장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예요? 전 국민이? 아니 내 편이라도 네. 뭐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제 동아일보에서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 네. 인터뷰를 엄청 크게 실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변하셨냐. 이거 어쨌든 중도층 국민 보고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 그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단단한 지지층을 토대로 그냥 뻗어 나가는 거지 이걸 놓치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건데 저는 역으로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철우 교수가 지적했던 것 중에 대통령이 2018년도에 중앙지검장일 때 네. 본인이 아니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는데 이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배상 판결 대법원에서 인용하는 게 과연 맞나라고 물었더니 대단히 강경하게 너무나 맞는 거다. 그때는? 네, 그때는 이거는 당연히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열변을 토해서 자기는 지금의 윤석열이란 본인의 50년지기 친구가 낯설다는 취지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은 아마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이 주변의 참모 네. 그리고 전 김태호 차장 이야기도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그걸 예. 사실상 참 일본의 그 뭐 지긋지긋한 마음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지금 안보라인에서 대통령실에서 김태우는 상수, 예. 나머지 뭐 안보실장이든 누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터줏대감 예. 뭐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저는 정상적인 운영인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통령의 인식까지 변하게 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이 참모들은 과연 그 실체가 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밀정이 어른거린다. 아, 그래서 나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철우 항상 교수가 의지를 가지고 밀정을 처단해야 되나? 이철우 교수가 네. 이종찬 네. 광복회장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 그러니까요. 예. 네. 아버님 대통령 좀 그리고 만들어.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50년 지기 친구도 낯설어 하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호가호위할 생각밖에 없고, 아니 자리를 정말 지금 정책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 두려움에 쌓여 있다. 윤석열 이렇게도 대통령은.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과 네. 부인 김건희 여사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거의 대부분 20%대잖아요. 네. 독립기념관장 때문에 월요일 여론조사 또 떨어졌어요. 예. 지지율. 그러니까 갤럽조사 기준으로 하면 네. 거의 20% 네. 후반대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면 언제 확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극렬 지지층 그 지지층의 호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지층을 굳건히 묶어놓으려고 하는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뭐 대통령은 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건국절 이런 데 관심이나 있겠어? 그런 문제에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저작거리의 시민들은 못 참아요, 그런 거.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중일마 이런 얘기, 대통령실이 그동안 일본이 그렇게 사과를 많이 했는데 피로감이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참지 않는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이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는 그분들도 아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석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이런 분들이 자리를 걸고 얘기해야죠. 직을 저는 걸고. 제가 보기엔 직을 걸지 않으면 발언을 못할 정도의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직 걸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 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바로 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무슨 국민을 위해서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은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아니, 대통령실에 거절을 많이 했겠죠. 예, 아예 안 가겠다. 왜 가봐야 그러면 지금 사실 얘기도 못 하고 입 다물고 있으려면 근데 그거 가서 뭐 할 일이 뭐 있겠나 이렇게 해서 거절하고 안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상 대통령실은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결사옹위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게 진실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냥 이익 집단에 불과한 거다. 그러기도 하고요. 네. 심기경호를 잘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정치를 그러니까 하려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라가 방향성이 이게 엉망진창이 나라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권력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정말로 단 몇 년 만에 헌정 70년사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게 난 최근 예. 정말로 망해먹는 거 몇 년 안 걸리구나. 나라 망하는데. 예. 진짜 이거 이상하게 될 수 있겠다. 잠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네? 잠이 안 오시죠. 잠은 자죠. 제가 윤석열 때문에 잠을 안 자면 그 되겠습니까?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그런데 문득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어느 보는 대목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최고의 지휘자잖아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적 의식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네. 얘기를 들으면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한 국가의 결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산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배가 산으로 가고 있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외교안보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